엄마 차도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올라올게요. 내 걱정하지 마라. 아침은 빵으로 때우고 점심 저녁은 회사 근처에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엄마 평소에 건강하셨으니까 큰 병 아닐 거예요. 나도 한번 내려가 봐야 할 텐데. 저 무거우실 텐데 일로 주시죠. 조심히 갔다 와. 바이바이. 그 돈 빌려간 지가 언제니? 이번 달엔 틀림없다고 그랬잖아. 한 달만 더 봐줘. 다음 달에 틀림없을 거야. 다음 달엔 복권이라도 맞을 거라든? 나도 소문들어 다 알고 있어. 중동에서 네 남편이 보내준 돈 부동산이다 증권이다 그딴 걸로 다 날려버렸다는 거 말이야. 그렇지 않아. 묶인 돈만 풀리면. 나도 급해. 전세금이라도 뽑아줘. 여보세요? 네. 나 좀 있으면 나가봐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네. 광준 씨, 그만 일어나지 못해요? 청소하는 동안 목욕이나 하고 와요. 일요일 날이나 좀 빈둥거리게 좀 놔둬. 이거 참. 이삿짐 센터 사람들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대강 당장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이것들만 보내줘요. 나머지는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내가 없으니까 속 편하죠? 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혼 얘기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군데요? 나도 도장 찍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다고요. 왜 저 또 얘기를 하게 해?
그 물건 어디다 뒀어, 어디다? 네, 수사반입니다. 네. 아, 친구 좀 맡긴다고 그랬잖아. 어디죠? 아니 황 형사 아직도 걔 데리고 있어? 아니, 아주 저 묵비권 행사. 빨리. 네. 저 영등포 박사님 부니까 저 텀잘 스프레이. 자. 반장님, 살인사건 신고입니다. 저 주임. 이 경부 교색에 의한 압박사입니다. 이 스카프로 교사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폭행 흔적. 네,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저 주임님, 이 현금이 30만 원, 이 수표가 250만 원, 그리고 저 통장에 그 1,500만 원 가량 예금된 것이 그냥 그대로 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면은 숨을 노린 범행은 아니고구만. 이제 피살자 손가락에 반지를 끼었던 자국이 있는데요. 반지를 빼간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이 피살자 전 남편이라고 했지? 예. 예, 그렇죠. 이 저 이혼 서류고 도장 찍은 지 3일밖에 안 됐답니다. 별거 상태로 지낸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년 전에 이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혼을 하시게 됐습니까? 예,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요. 2년 전에 아내가 카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귀가 시간이 늦었고요. 그리고 때론 외박도 잦았기 때문에 자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직업은? 예, 양복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살자하고 함께 살던 집은 이문도이고 이 아파트에선 별거 하면서부터 이거 윤경 씨 혼자 이게 살았군요. 예. 그럼 오늘 아침 9시경에 이 박 선생이 여기 와서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예.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가는 것도 못 봤다는 겁니다. 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서 콘드라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 저 콘도라를 타고 내려가서 베란다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었죠.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아이 참, 또 나가서 자고 안 들어왔구만. 아니 부둔이 있는데. 아, 참. 백을 짚어봤더니 벌써 몸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막상 짐을 싸가지고 나가니까요. 그 집안에 아주 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실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돌려보라는 말을 하려고. 피살자 윤경희 씨가 어제 들어오는 건 보셨습니까? 들어오는 거요? 예. 글쎄요. 그러고 보니 들어오는 것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들어갔나 보죠? 원장님, 검시 결과 역시 경부 교색에 의한 압박사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요? 어제 14시부터 17시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미인이군요. 예, 꽤 미모던데요. 참, 그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혼 이후에 하나였다고 하던데 왜 수술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야, 날씨도 없다. 뭐 집히는 거 있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열쇠는 분명히 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인이 피살자를 살해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저 문을 잠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뭐 잠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문이라는 게 이 열쇠 없이는 밖에서 잠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그 윤경희 씨 남편 박기수 씨하고 경비원이 이 문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난 아파트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 그 짐 아까 내는 뭐야? 곤도라 말이죠. 곤도라를 타고 이 앞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범인은 이 아파트 열쇠를 또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옳지, 그렇구만. 혹시 이 비명 소리 같은 거 못 들었습니까? 글쎄요. 비웃소리 같은 거 못 들었는데요. 바로 옆집인데. 참, 어제 그 집에서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슈퍼에 가서 라면 같은 거 좀 사갖고 들어오는 길인데. 내가 이혼했으니까 당신도 이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애당초 나를 무슨 놀이개감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굴 바라보고 이혼을 했는데요? 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점심때니까 아마 1시쯤 되었을 거예요. 이 남자 비명 소리도 들었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가 작아서요. 이제 신혼이신가 보죠? 네. 3개월쯤 됐어요. 아유, 참 좋을 때입니다. 근데 어젠 혼자 집에 계셨더랬습니까? 아니요, 그이도 있었어요. 이 쭉 집에 계셨나요? 저 바깥 양반 말입니다. 점심 먹고 잠깐 테니스 치러 나갔다 왔는데요. 네, 싸우는 소리 같은 건 전혀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글쎄요. 혹시 그 여자하고 저 뭐 이 복도에서 마주쳤다거나. 예, 만났습니다. 몇 시쯤 어디서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테니스 치러 가는데 나가던 길이던가요? 글쎄요, 외출복 차림이긴 했지만은 나가던 길인지 들어오던 길인지 그건. 그 여자 잘 아십니까? 예. 근데 옆집 살기 때문에 오다 가다 인사 정도. 주인님, 현장에서 채취한 국지문제 결과 나왔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나온 것만 6명이고 이 사람 다 만나봐야 돼. 예. 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태기가 없어서 같이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만 따로 부르더니 중절 수술한 것이 잘못돼서 임신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아마 처녀 때 누군가의 아기를 가졌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전
혼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카페 종업원을 다구쳐 물었더니 나 몰래 몇몇 손님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별거를 하기도 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 카페를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불륜도 역시 탈선은 탈선이니까요. 들어오시죠. 그래 알았어. 그 일에 연락 볼게. 이삿짐 됐다 사람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도 더운데 오시겠어 죄송합니다. 오면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짐 날라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문일동 180번지로 가보라고 해서 둘이 갔는데요. 아니 용달차는 제가 운전했고요. 그 집에 갔더니 남자 혼자 계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짐을 프랑스 아파트 3동 302호로 좀 옮겨주시오. 아니,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나가. 그래서 그걸 싣고 프랑스 아파트로 갔죠. 사람이 없나 본데요? 아니 이삿짐을 옮겨라 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돈 받았으니까 그냥 가자고. 우리 또 딴 데 가봐야 되거든요.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이봐요. 지금 문이 열려 있어. 걸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으로 짐을 들여놨죠. 그리고 우린 곧바로 둔천동으로 갔습니다. 예.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둔천 아파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그 둔촌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그 화곡동으로 실어 나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의심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일단 알바를 확실하니까 아무튼 더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 이 옆집 303호에 세 들어있어요. 경희하고는 여고 동창생이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집을 구한다길래 제가 이 집을 소개시켜줬어요. 윤경희 씨가 이 살해됐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얼굴을 안 보이셨죠? 늦게 알았어요. 나갔다가 좀 전에 왔거든요. 어제 여기 오셨었죠? 네. 몇 시쯤 무슨 일로 여기 오셨더랬습니까? 그냥 가끔 잘 놀러 와요. 어젠 한 10시쯤이었던가. 커피를 마셨죠? 그걸 어떻게? 커피잔에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경희 씨한테 빌린 돈이 있으시죠? 윤경희 씨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좀. 혹시 어제 윤경희 씨한테 그 빚독촉 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송군배 씨죠? 예, 제가. 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근데 혼자 계십니까? 예. 집사람 그 친정에 좀. 근데 무슨 일로? 윤경희 씨 아시죠? 누구요?
아니 윤경희 씨라고 저 요 앞 3동에 사는 여자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여자. 예? 아니 그 아파트에 살던 윤경희 씨를 정말 모르십니까? 예, 모르겠는데요. 어제 그 집에 가시지 않았었어요? 제가요? 제가 왜 거길 갑니까? 그런데 왜 그 집에 양주병, 호구, 그라스에 송 선생 지문이 묻어 있죠? 뭐 그댁의 냉장고, TV, 전축, 합류 안방의 장롱, 거실의 탁자 이렇게까지 온통 송 선생 지문 투성이었어요. 어제 1시쯤 그 집에 갔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생영장입니다. 야, 어제 윤계인 씨가 이곳으로 온 뒤 그 후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박길수 씨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제2의 현장일 수도 있죠.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발목을 많이 뛰었나 보군요. 괜찮겠어요? 저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냥 가시면 제가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닙니다. 저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가셔야죠. 어서 앉으세요. 예, 그 집이 이 근처세요? 예, 이동입니다. 어머, 그럼 바로 앞동이네요? 몇 호요? 703호입니다. 어머, 그럼 우리 집 거실이 훤히 내려다 보이겠네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혼자 살아요. 첫 남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카페 하면서 혼자 살아요. 카페를 어디서 하십니까? 신사동요. 놀러 오시겠어요? 거기 우리 가게 카페 성냥이 있을 거예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오늘 신세진 것도 보답할 겸 제가 한 잔 살게요. 예, 꼭 가겠습니다. 참, 아직 성함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 송군배라고 합니다. 대일무역의 영업부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송 선생님,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아까 송 선생님 부축 받아오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송 선생님처럼 듬직한 분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고 울적할 때 함께 커피라도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저 너무 수다죠? 오늘 처음 뵌 분한테. 근데 이상하죠? 송 선생님은 왠지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언니 어디 있어? 그 이후 그 카페에 가끔 들리게 됐습니다. 간혹 그 카페 종업원들과 어울려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갔었고요. 그런 날은 호텔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집사람을 배웅하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럼 몇 시에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까? 예, 온 건 못 봤습니다. 2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게 아닐 테죠. 예? 어제 1시쯤 피살자하고 송금배 씨가 다투는 소리를 옆집 사람이 들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피살자는 송금배 씨에게 부인과 이혼할 것을 강요했어요. 또 피살자는 회사에도 찾아가고 부인에게도 둘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송금배 씨는 일단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죠. 앞으로 닥칠 일이 걱정이 됐겠죠. 윤경 씨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가능없이 송금배 씨는 윤경희 씨를 사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바로 그때 이삿짐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은 윤경희 씨가 이삿짐이 옮겨진 이후에 살해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아니라고요. 정말. 예. 정말.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차마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주임님, 이게 싱크대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 아파트 옥상 빨래 주워 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 이걸로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박길수 씨는 윤경희 씨하고 이혼을 했지만 정말로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삿짐 핑계로 윤경희 씨를 불러서 재결합을 설득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윤경희 씨는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 벌써 재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에요. 당신처럼 비실비실하지도 않고요. 당신처럼 의처증도 없고요. 그런데 왜 내가 다시 그 지겨운 생각을 넣어서 또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은 피살자가 죽은 장소가 본인의 아파트가 아니냐고 했는데 바로 거기에 트릭이 있었어요. 그 이삿짐들은 잠시 후면은 피살자의 아파트로 실려갈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삿짐 대형 트렁크 안에 피살체를 넣었던 겁니다. 그 대형 트렁크는 피살자의 짐들과 함께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그날 저녁 경비 눈에 띄지 않게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 사체를 이삿짐 위에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살인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것처럼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난 그 아파트 키도 없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키는 피살자가 갖고 있었을 텐데요. 미쳤군요. 당신들 미쳤군요. 이래도요. 박길수 씨, 이건 피살자가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입니다. 이게 당신 안방 서랍소에서 나왔어.
여자가 뽑아준 겁니다. 결혼 반지였거든요. 이혼을 했으니까 반지도 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친정집에 연락해봤더니요 안 왔다고 해서 친구 집에 제가. 여보, 당신이 언제 온 거야? 가지 않았어요. 도중에 내렸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만한 눈치도 없는 줄 알아요? 당신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 뒤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들어오시죠. 네, 주님. 아파트 경비가 공격하신데요. 출두 지시서를 받고 오실 겁니다. 왜 오라고 온 줄 아십니까? 윤경희 씨 집 들어간 일 있습니까? 아니요. 참 그렇군요. 오늘 그 여자 남편이 와서 배를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그러길래 콘도라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었죠.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는 뭐 들어간 일 없는데요. 근데 왜 그 집 가스레인지에 송 선생 지문이 묻어 있을까요? 예? 지문이요? 곤드라를 타고 문을 따러 간 사람이 부엌에는 가스레인지를 만질 이유가 없을 텐데요. 예,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그저께 그 아주머니가 인터폰으로 그 가스레인지에 붉은 불이 올라온다고 그러길래 저 올라가서 고쳐드렸죠. 그리고 곧바로 나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길래 얻어 마시고 나왔습니다. 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을 남긴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그중 이삿짐 센터 청년들. 그 두 사람은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송군배 씨의 부인 도상미 씨도 어제 행적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남편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피살자 윤경희 씨 집에 그 송군배 씨가 들어가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송군배 씨가 거기서 나온 뒤에 피살자를 찾아가서 둘의 관계를 추궁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쟁 끝에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피살자 옆집에 사는 그 친구 이숙희 씨 경우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중대형에서 남편이 보내온 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없애고요. 초조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전세돈이라도 뽑아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저는 이삿짐 가방을 이용한 전 남편 박길수의 범행으로 봐집니다. 이 동기도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피살자가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파트 열쇠야. 이 범인은 그 아파트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어. 다시 말해서 범인은 그 피살자가 길 하나 줄 만큼 가까운 사이다 이거야. 주인님, 그 피살자의 전 남편인 경우 꼭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윤경희 씨를 자기 집에서 살해한 후에 그 피살자의 그 열쇠로. 그 피살자 갖고 있던 열쇠는 그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니까요. 참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열쇠는 송군배 씨가 놓고 간 겁니다.
그래. 송금배 씨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그 피살자가 나타나지 않자 열쇠를 식탁 위에다 두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잠깐 민영사. 이번 사건에서 이상한 점 말이야. 범인이 범행 후에 그 황망 중에도 자기가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걸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누가 또 하나의 키를 갖고 있냐 그게 문제라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살자하고의 관계로 봐서는 아무래도 송군배가 갖고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조사 결과 피살자는 이 남자 관계가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미호사. 네. 이 송군배 씨가 피살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이삿짐을 싣고 와서 누가 문을 열어줬어? 송군배 씨는 몸을 숨겼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는 경비원 송석환 씨 호구 그리고 그 이삿짐 세다 청년들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말이야. 경비원 송 씨는 이 곤도라를 타고 온 문을 그렇지 열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직업이나 그 습관에서 비롯된 이 특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 후에 아파트 문을 굳이 잠그고 나가는 것은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 도둑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습관 때문에. 자, 들어오시죠. 주인님, 오셨습니다. 왜 죽였어? 예? 당신하고 윤경희 씨 관계 다 알고 있어. 물론 그 여자가 유혹을 했겠지. 당신 말고 송군배 씨를 집안에 끌어들인다는 사실 알고 있었겠지. 아니, 저는 이거 그 경비실 사물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피살자가 목에 걸었던 겁니다. 아파트 키는 없었어요. 이 아파트 열쇠 오는 거야. 지가 그랬습니다. 지가 죽였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어요. 밤 2시가 넘었는데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그 여자였어요.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이리 와서 좀 앉아요. 나 잠들 때까지만이라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가 근무하는 날이면 인터폰이 울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열쇠도 주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 젊은 녀석을 끌어들이더니 어저께도 그 젊은 녀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고 올라가서 따졌더니 뭐라고? 야, 분수라라 분수를. 그동안 몇 번 상대해준 것도 감지덕지 할 것이지 꼴에 질투까지? 어우 참나, 세상이 기가 막혀서. 어우 참.
아마 제가 문을 잠궜을 거예요. 밤에 거기 들렸다 나올 땐 언제나 문을 잠궜으니까요. 내가 미쳤지, 내가 다 자백했습니까? 다 끝난 거죠?